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이긴 하지만 하루 전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디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리플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봉 보시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63원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이 매우 심화된 것을 현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연일 증시 하락으로 힘을 못 쓰더니 어제 증시 상승으로 리플의 경우는 약 470원까지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가 현재는 매도 압박의 가격이 약 463원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좀체 상승장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것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만큼 현재 리플 투자자분들이 불안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봉 보시겠습니다. 보름 넘게 리플이 500원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 며칠 사이에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관할 12개 지역 경제 상황 보고서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나서 연준 이사들이 매파적 발언들을 한 번 더 쏟아내기는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잭슨 홀 미팅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 75bp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매를 먼저 맞았다고 생각하고 즉 리플 가격에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10월과 11월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으로 리플이 힘을 받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가격이 한 번 더 쭉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반영이 아무리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CPI와 FOMC 때까지는 다들 조심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9월에 가격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10월과 11월은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SEC와 리플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 결과는 사실은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나오겠지만 그건 결과이고 또 이런 일들이라는 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합의든 뭐든 이슈가 터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0월과 11월 사이에 리플에게 호재가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구독자분들도 좋은 생각으로 추석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리플 XRP는 카르다노를 밀어내고 암호화폐 순위 7위를 재탈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투데이는 리플 XRP는 3주 연속 유입을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지난 한 주는 XRP 유입이 미미하긴 했으나 이는 비트코인에서 대규모 유출이 계속되는 배경에서의 유입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를 통한 디파이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과 같은 다양한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리플이 활발한 유동성 풀에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입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ODL을 활용하는 멕시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가 아프리카 캐나다 결제 시스템인 아프리칸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비트소와 아프리칸지는 최근 멕시코인의 북미 이주가 증가하면서 국가 간 송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암호화폐 기술을 기반으로 캐나다, 멕시코 간의 송금을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송금 서비스 관련 파트너십은 얼마 전에 일본과 태국, 일본과 필리핀이 리플의 ODL을 통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플의 ODL이 아시아에 이어서 남아메리카와 캐나다에서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를 기반으로 하는 리플의 ODL을 통한 송금 결제 서비스가 기사가 참 많이 나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 왜 리플의 XRP 가격은 움직이지 않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파트너십에 의해 리플 ODL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리플 XRP의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리플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이 코로나에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 인플레이션에 뒤따른 통화 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많은 암호화폐는 거시경제에 더 직격탄을 맞기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동안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현상이라는 점 구독자분들께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지금처럼 긴축통화 정책을 써서 이를 낮추고 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양적 완화 정책을 쓰는 등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통화 정책의 실패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오래 간 적도 있고 또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 인플레이션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많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거의 고점에 치달았고 물론 요즘 러시아가 또 하는 것으로 봐서는 가스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수출하고 있는 식량의 통로도 막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언제 또 물가가 치솟을지 모르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순간을 꼭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긴축통화 정책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을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시간을 참으면 그 고난에 대해서 배로 보상받는 날이 꼭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과 또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긴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강세 시장으로의 복귀는 4년의 궤도에 걸쳐서 전개되는데 이번에는 통화정책의 성숙과 규제 역풍 완화로 2024년 회복이 가능해져서 금리 인하를 허용하고 자금의 공간 재유입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강세 시장은 다음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두 번째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변화하고 세 번째가 디파이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내용에 의해서 2024년에는 다시 암호화폐 강세 시장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강세 시장을 주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기타 암호화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 시장으로 재진입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차트만 보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곤욕이지만 투자도 심리가 상당 부분 좌우하는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9%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SEC 게리 갠실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베런스가 SEC 위원장 게리 갠실러의 연설 원고를 인용해서 그가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미디어는 SEC 위원장이 여전히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거래소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서 게리 갠실러의 연설 원고 중에 암호화폐 업계가 관련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것과 같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일방적인 연설이 아니라 토론회를 통해서 관련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SEC가 해야 될 일이 맞는지 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편안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